뉴캐슬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포스테코글루의 손흥민 활용 방식이 여전히 비판받고 있나요? 손흥민에 대한 끔찍한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과 토트넘 하스퍼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계속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또 한 경기가 지나갔고 많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포인트는 손흥민이 2024-2025 시즌에 첫 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이번 라운드에 베스트 7에 이름을 올렸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두 라운드가 끝났고 BBC는 며칠 전 베스트 7을 발표했습니다. 2024에서 2025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은 뛰어난 활약을 보였으며 두 골을 기록하고 8월 24일 토트넘 하스퍼 홈에서 에버튼을 4대0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골들은 팀에 중요한 3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손흥민의 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종식시켰습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골은 25분에 나왔으며 그는 인상적인 프레싱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던 픽포드 골키퍼에게서 공을 빼앗은 후 그는 침착하게 골을 넣어 토트넘의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 32분에는 손흥민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두 번째 골을 넣으며 그의 민첩성과 속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골로 손흥민은 시즌 첫 두 경기에서 총 4골을 기록하며 에를링 홀란드, 맨체스터 시티와 조아오 페드로 브라이튼과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손흥민의 인상적인 경기력은 토트넘이 큰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설적인 앨런 시어러가 선정한 라운드의 11명 최고의 선수 명단에 손흥민이 포함되는 영광을 안겼습니다. 손흥민은 런던 팀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입증했으며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입니다. 손흥민이 베스트 7에 선정된 것은 그의 기술과 골 능력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의 압박 속에서도 강력한 복귀를 보여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폼으로 토트넘 팬들은 성공적인 시즌과 한국 출신 선수의 폭발적인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측에서도 그들만의 베스트 7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이 베스트 7에 선정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베스트 1에 포함된 것은 그의 기술과 골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토트넘에서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그는 팀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으며 동료들과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조직위원들조차 손흥민이 픽포드 골키퍼의 발에서 공을 빼앗아 골을 넣은 장면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5분의 손흥민은 큰 압박 속에서 조던 픽포드의 발에서 공을 빼앗았습니다. 그의 속도와 결단력 덕분에 그는 빠르게 접근하여 골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손흥민의 상황 판단 능력 있는 장면은 우리 공격수의 뛰어난 개인 기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격수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프리미어리그 조직위원들조차 이 장면을 보고 믿기 어려워했으며 많은 이들이 손흥민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는 축구를 보며 평생에 몇 번 보기 힘든 골입니다. 돌아보면 2021-2022 시즌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골키퍼 알리송을 제치고 동점골을 넣은 경기가 기억납니다. 케인이 골 기회를 놓치고 팀이 뒤처졌지만 윙크스가 정확한 롱패스를 시도했고 알리송이 공을 잡으려 했을 때 손흥민은 뒤에서 압박을 가하며 공을 빼앗아 엔필드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왼발과 오른발 슈팅 능력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골키퍼들도 그의 이동 능력과 놀라운 속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맨시티의 수비수 아칸지가 32세의 손흥민과의 직접 대결에서 그를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주발에서 나오는 슈팅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공간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슈팅하거나 공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써야 합니다. 손흥민의 대부분의 슈팅은 그의 주발에서 나오지만 그는 양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수비수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몇 년간 토트넘과의 대결에서 우리는 그를 초반부터 압박하여 그가 공간을 선택하고 아무도 막지 않는 상태에서 슈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손흥민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선수이며 전방위적인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칸지가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다양한 슈팅 방식은 그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양발 모두 잘 차는 선수가 많지 않으며 이것이
수비수와 골키퍼들이 손흥민과 맞설 때 항상 높은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 거리에서든 가까운 거리에서든 페널티 박스 안팎에서든 손흥민은 항상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첫 두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지켜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위험한 공격수가 아니라 한 번의 순간적인 플레이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수비수와 골키퍼들은 이제 손흥민의 민첩함과 기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예상치 못한 슈팅을 날릴 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상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손흥민은 BBC에서 선정된 후 프리미어리그의 베스트 7에서 왼쪽 윙어로 다시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로메로와 반대 벤도 중앙 수비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맨시티의 에를링 홀란드는 이프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한 해트트릭으로 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두에케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3골을 기록하며 포함되었습니다. 브라이튼의 페드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하며 명단에 올랐고 코울 파머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3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신인 선수 모건 로저스도 선정되었는데 그의 팀이 아스날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라야 골키퍼가 여러 번의 기적적인 선방을 펼쳐 미켈 아르테타의 팀에 3점을 안긴 것이 특별합니다. 로저스는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 유소년 팀에서 영입한 선수로 에메리는 그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패스의 전문가로 여겨지며 2024-2025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후속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경기에서 수비수가 골을 넣었고 공격을 지원한 훌륭한 선수들 중에서 쿨루셉스키와 비수마는 아직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프리시즌 동안 많은 골을 넣었고 스웨덴 출신의 공격수가 제2의 케인처럼 사용된다면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비수마는 쿨루셉스키를 위한 어시스트를 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그의 폼은 홀란드, 마두에케, 손흥민과 같은 이름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자 현재 유명한 해설가인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에 대해 매우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솔랑케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 공격수로서의 2골로 에버턴을 평범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라기보다는 주로 윙어와 중앙에서 유도기회와 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팀 셔우드도 손흥민의 프레싱 능력에 대해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다고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의 강점은 이제 양발 사용뿐만 아니라 속도와 프레싱 능력도 포함됩니다. 최근 손흥민의 라이브 비디오가 퍼졌는데 그의 속도는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나타난 표범이 사냥을 하듯 경기장이 감탄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이 질주할 때 토트넘 팬들은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제히 오오를 외쳤습니다. 손흥민은 100m를 12초 만에 달릴 수 있다고 전했지만 80m 이상의 거리를 달릴 때는 다른 선수들만큼 빠르지 않거나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속도는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첫 번째 슈팅을 했지만 그것이 최상의 슈팅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두 경기에서의 평균 슈팅 횟수는 2회에 불과하며 이는 부족하고 다음 경기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라운드의 상대 뉴캐슬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겠지만 이후에는 수비를 내리고 상대의 실수를 활용하여 역습 기회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는 4개월 전 에디 하우의 팀이 토트넘을 완전히 압도했을 때와 유사합니다. 이전 시즌 마지막 뉴캐슬과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 중 하나였으며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턴을 이겼지만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슈팅 기회가 부족하며 그의 슈팅 횟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트넘은 집중하고 손흥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팀은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세요.